탈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내 아이만큼은 북한에서 교육시키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데려가자. 절대 북한에서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만큼 북한 체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탈북을 결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탈북을 하죠. 물론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탈북 루트가 그동안에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 사회에서 35,000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오게 되면 중국을 일단 종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쿤미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곤명이라고 이제 부르죠.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가서 이 메콩강을 건너서 마지막 장소가 바로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잡히면 북송을 시킵니다. 하지만 태국은 난민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경찰에게 일부러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 나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난민으로 보호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이 루트 말고 몽골 루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에서 베트남, 미얀마 아래로 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몽골 사막인데 지금은 이 루트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 몽골 루트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 과거와 지금의 탈북 동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정말 배고파서 왔어요. 북한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거든요.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왜 30만에서 300만이냐? 너무 큰 차이잖아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아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그래도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한국행을 사실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내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 탈북 경향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자유가 있고 이걸 잘 알아요. 그리고 과거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브로커가 없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하는 상태에서 북한 국경 수비대가 이 국경을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브로커가 없어도 그냥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브로커가 있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지금 한국에 35,000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로커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좀 과거와는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뭐 식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로 탈북을 했다면 지금은 20대, 30대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일명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MZ 세대 정도 되겠죠. 이 장마당 세대가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소위 깬 세대입니다. 야, 쟤 많이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좀 생각이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나 정말 한국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 또 한 40대 정도 부모들이 이제는 야, 내 아이를 정말 이런 북한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나? 잘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을 품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탈북민 부부가 계시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탈북을 해서 왔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북한에서 교육시키고 북한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데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1년
10년간 계획해서 한국에 왔고 지금 그 아이가 커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수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이 부모의 꿈이자 아이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거에는 배고파서 왔지만 지금은 꿈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한국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탈북민들 만나면 배고파서 왔다, 굶주려서 왔다 막 이런 이제 약간 그들을 뭐 이등국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 뭐 정말 배고픔이나 뭐 못 살아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남한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도 알고 심지어는 탈북민 중에 야 나 그래도 북한에서 좀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국 분들이 그러면 또 뭐 고향이 남쪽인 분들이 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한국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북한에서 좀 살았어 이 얘기는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부들은 뭐 북한에서 잘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야 그런데 왜 한국 왔어?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먹는 문제만 된다고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역시 아무리 먹는 문제 해결되고 뭐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늘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 목숨이 파리 목숨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어느 날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야 저기는 완전 별천지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다 보니까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명확한 탈북의 차이는 바로 탈북 동기라는 점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뭐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정책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책을 김정은이 제시를 합니다. 이 정책은 1년에 20개 시군에서 지방시군이죠.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뭐 생필품을 가지고 그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1차로 사업을 했어요. 20개 시군에서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했고 또 2025년에 새롭게 지금 20개 시군에서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북한을 평양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북한은 다 같은 북한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평양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들만의 평양 또는 평양박 북조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제가 쓴 책 제목이 그들만의 평양, 뭐 평양박 북조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심지어 그 책의 부제목이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사회주의 지상낙원 얘기하는데 자 정말 거기에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있습니까? 인민이 없어요. 거기 오로지 평양 중심으로만 다 이루어집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이 지방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발전 20승10 정책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뭘 지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바다가 있으면 해양 플랜트를 한다든지 관광 클러스터를 짓는다든지 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는 대부분 지방을 그렇게 육성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 지방 분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20개 시군의 지방 발전을 시킨다고 20개 시군의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뭘 지었냐면 된장 고추장 공장, 그 다음에 뭐 비누 공장, 그 다음에 빵 공장 이런 걸 지은 거예요. 북한이 선전하는 영상을 보면 한국의 일반 대형 베이커리점 카페에서 나오는 빵보다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와 우리가 뭐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지방에 빵 공장 지어줘서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뭐 빵을 마음대로 공급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 비누 있잖아요. 비누에 뭐 세숫비누라고 쓰여 있어요. 이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 비누가 야 중앙제품이 평양을 말하거든요. 중앙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게 2025년의 상황이라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현실을 지금 보자면 오히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영상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선전으로 국가의 정책이 잘 되고 있다 선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김정은의 선전, 김정은이 추진한 정책의 선전, 된장고추장, 빵, 비누,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북한에서는 이 플라스틱을 수지라고 부르는데 이 빨간색, 파란색 그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야 정말 우리 인민들이 너무 살기 좋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게 2025년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나마 지방발전 20승10 정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이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짚으면요.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공장을 지어주는 거는 우리 중앙에서 누가 지었냐면 군인들이 다 지은 거예요.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별도의 부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공장을 지은 건 군인들이 지어줬지만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건 지방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번지르르한 이 건물만 지어놓고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북한 경제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탈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예로 리일규 전 쿠바 참사가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죠. 자, 이런 엘리트들은 무엇보다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한국이 경제로 잘 살고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엘리트들이 탈북을 결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정권의 혼란에 있습니다. 자, 김정은 이제 뭐 겨우 30대에 등극해서 지금 이제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북한 엘리트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3대 세습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 김정은 뭐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즉흥적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엘리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외교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북한은 외교 공간 사실 해외에 여러 군데 뭐 나와 있지만 왜 나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외화벌이, 앵벌이 하는 겁니다. 이 특히 러시아에 나와 있는 뭐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여기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버는 이 돈 가지고 김정은의 충성 자금을 발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교관들 또는 뭐 대사관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건 그 나라와 어떤 우호를 증진하고 또 그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북한 외교관 그렇지 않죠. 자기들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북한 이 본국에 북한 당국에 바쳐야 되는 상납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 특히 외교관들의 탈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이런 곳에서 앞으로 계속 내가 키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다라는 거죠. 태용호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린 리일규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의 어떤 미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절대 북한에서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만큼 북한 체제가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2025년 21세기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까? AI가 모든 것을 뭐 대체한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인데 북한만 여전히 세상과 고립되어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엘리트들은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북한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 북한에서 엘리트들이나 상위 1%, 뭐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또는 뭐 백두혈통들은 자기들 세상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호의호식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김정은의 즉흥적인 뭐 즉흥적인 통치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강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북한에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민을 가거나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공정한 선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3대 세습, 더군다나 혈통에 의한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한멸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트층들, 의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붕괴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보통 물이 끓는 점이 있는데 이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끓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인민의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김일성, 김정일 때 조금 이제 있었겠죠. 특히 김일성 때는 그게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까지 이제 오면서 더 이상 이 체제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
저변의 결정적인 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한국의 연화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왔던 남한이 뭐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된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에 바로 장마당 세대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는 달라요. 자기들은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그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외부 정부의 힘,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배급을 받아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는 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상주의에 불과해요. 북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를 지금 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공산주의로 가겠다라는 건데 공산주의 이상향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요소. 아,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자본주의 원리입니까? 하지만 그걸 지금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게 되고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이제 표출할 수 있는 단계로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 변화 분명히 내부로부터 어떤 동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변화의 욕구가 반드시 이 북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긴 거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즉 그들의 눈가기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여기에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동포, 동족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죠.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도 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또 질 좋은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